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스마트 지킴이 공급하게 된 네오시스의 한용희 이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사용 방법하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단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지킴이는 경찰청과 복지부 관련해서 실종 예방 사업에 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는 손목 시계형 배회 감지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선 경찰이나 복지부 관련 발달장애인,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에 제일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형식 자체는 이렇게 손목 시계형으로 대상자가 착용을 하고 계시면은 그 보호자분의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에서 위치 정보, 그리고 건강 정보, 산소 포화도나 심박수 같은 건강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스마트 지킴이는 이렇게 그 현재 착용자의 위치와 그다음에 건강 정보, 심박수 같은 활동량 자체를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낙상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걸음수 같은 만보계 기능도 있고, 지금 단말기 잠깐들 이제 받으셨겠지만 보시면은 액정 자체가 크게 시계 형태로 되어 있고 요즘 많이들 차시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신 통화는 안 됩니다.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스마트 지킴이 1이라는 제품을 혹시나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 지원을 받아보시거나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스마트 지킴이 지금 받으신 제품은 이번 9월에 새로 출시된 스마트 지킴이 2 모델이고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많이 가장 도입되어 있는 제품은 스마트 지킴이 1인데, 방식 자체는 인공위성에서 위치 정보를 보내주는 GPS 방식하고, 실내나 이런 데 지하에서 들어와 있을 때 위치 값을 보내주는 기지국 신호하고 두 가지 방식만 됐었습니다. 대신 스마트 지킴이 2는 그 중간 부분에 와이파이 신호, 우리가 흔히 아는 공유기 신호 같은 신호를 추가를 해서 정확도나 치기 정확도 자체를 굉장히 높인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 부분보다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아까 어플들은 지금 다 설치를 하셨나요? 예, 특히 핸드폰에. 주의하실 점은 아이폰에서는 아직까지 어플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지킴이는 지금 착용자랑 보호자분 한 분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최대 5명의 보호자가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보호자분 중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이폰은 아직까지 한 12월 후반까지는, 그건 이제 미국 애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아이폰에서는 사용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플 설치하셨으면 거의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다른 데 회원가입하는 것처럼 실명 인증에 주민번호 넣고 그렇게까지 엄격한 회원가입은 아니시고요. 지금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와 기본적인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정도만 수집을 하는 회원가입 양식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비번 잊어버리시거나 그래도 비번 찾기로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먼저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지금 회원가입 절차가 다 맞춰진 거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앞에서 찍으시니까 제가 움직일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되게 아까 일단 어플 설치 다 끝나셨으면은 핸드폰 말고 그 받으신 제품 박스를 좀 보겠습니다. 내용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박스 열어보시면은 스마트 지킴이는
이렇게 단말기, 전화기, 손목시계용 타입의 단말기가 있고요. 이 단말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손목 밴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시계 그 작은 박스까지 다 열어보시면은 손목시계 줄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얀 비닐에 따로 받으신 일반 손목형 밴드가 있을 겁니다. 밴드가 두 가지 종류인데요. 방식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지킴이는 일반 손목시계 타입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착용자가 밖에 나가서 빼서 버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발 당시부터 경찰에서 약간은 강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스 내부에 들어가 있는 비닐, 따로 받으신 비닐 말고요. 요걸 흔히 저희가 이제 케이블 타이 방식이라 그러는데 물건 묶을 때 보시면 이렇게 드르륵 하고 끼워서 잠겨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빼긴 물론 가위로 자르거나 억지로 뜯으면 안 뜯기진 않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 연결하신 다음에 밀어서 드르륵 소리 날 때까지 손목에 맞춰서 끼우시면 되세요. 대신 뺄 때는 역순으로 바로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게 그 안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이런 열린 티가 따로 있으실 거예요. 이 박스 안에. 이게 그 열린 예, 그거 열어보시면 그 안에 있습니다. 비닐에 따로 들어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손으로 애가 풀어버릴 텐데. 이 열린 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약간 기역자 식으로 생겼는데, 요 버클 부분에 요 구멍 있는 두 개를 맞춰서 들어서 미는 방식이에요. 살짝 들어서 이렇게 미는 방식으로 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착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앞부분 살짝 끼우신 다음에 드르륵 소리 날 때까지 손목시계에 맞춰서 끼우시면 되고요. 빼실 때는 이 클립으로 이 버클 부분을 들어서 밀어서 빼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차기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착용이나 빼는 거는 보호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억지로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살짝만 드시고 그냥 밀어서. 네네. 그럼 안 빠져요. 쉬운 거. 네, 그거는 케이블 타입이 있어요. 홈이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미시면 이제 알고 보니까 진짜 단순하고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그러면은 요 밴드 그 끼우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버클 부분을 열고 빼는 건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치면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릴게요. 착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꼭 그렇게 강제적인 그 케이블 타입 방식이 아니라 일반 손목시계처럼 쓸 수 있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 맞춰서 변경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충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동그란 방식의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충전 크레들인데요. 제품은 자석 방식입니다. 이 단말기 밑에 이 금색 부분하고 이 충전기에 이 금색 핀하고 맞닿게 자석식으로 그냥 거치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USB 타입은 집에서 흔히 쓰시는 핸드폰 충전 그 아답터에다가 꽂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냥 거치식으로 충전은 완전히 충전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세요. 1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하시면은 실제 사용은 50시간에서 75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틀에서 전후돼서 쓰실 수 있는데 대신 뭐 버튼을 많이 누르거나 사용량을 굉장히 많이 하면 그거보다 줄어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넘어가시면 충전 한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선생님 방전이 되면 이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임시라도? 이상이라도? 그렇죠. 제품 자체가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은 정보가 더 이상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어플에서 이 보호자분 어플에서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호자분이 보시거나 아니면은 착용자 이렇게 화면 눌러보셔도 핸드폰처럼 배터리 양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쓰셔야 되세요. 근데 선생님 핸드폰은 방전이 돼도 119는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살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완전히 진짜 극한적으로 방전이 돼서 전원이 꺼질 때 아주 특정한 타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꺼지는 당시에 위치값이 최근에 보내진 정보가 있으면은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항상 꺼지기 전에 무조건 신호를 보낸다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말기 이제 그 연결하는 거 보셨으면 이제 어플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핸드폰 어플에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하단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세요.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은 여기 단말 전화번호와 단말 일련 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기 아이폰이세요? 아니면 갤럭시세요? 아니요. 아이폰은 아니시죠? 네. 설치하셨어요? 어플? 아니요, 설치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여기 단말 전화번호는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은 스마트 지킴이는 일반 핸드폰처럼 01X라는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단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단말기에서 누르시고 제일 오른쪽으로 아직 안 되시는 거예요? 터치를 하시면은 이거는 이거랑 정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말 정보를 누르시면은 맨 아래 0000으로 하는 단말기 뭐 시리얼 넘버 같은 고유 번호가 있고요. 그 아래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01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0100 번호하고 같은 번호인데 전화를 걸거나 받지는 못하는 번호세요. 네. 아까 어플에서 더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지금 거기 화면에 보이시는 012 번호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말 1년 번호 부분에는 아까 그 정보에서 보이시는 0000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단말 정보는 이제 1년 번호만 0000. 그다음에 단말 전화번호 단말기에서 안 보시고 겉에 박스에도 1년 번호는 받으신 박스 제일 바깥쪽 포장에도 써 있습니다. 0000을 알아요. 그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세요. 그럼요. 잠깐만 일단 신호 받기 전까지. 안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착용자의 이름이나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 화면에서 단말기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단말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 지도 화면에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마저 드리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단말기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도 화면하고 같이 표시가 되는 방식이 제일 기본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표시 방식이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호를 받는 방식에 따라 틀리세요. 스마트 지킴이는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는 GPS 방식도 있고 와이파이 방식이나 기지국에서 신호를 받기도 합니다. 인공위성에서 받는 GPS 방식이 정확도는 제일 좋습니다. 반경 5m 이내의 위치까지 다 잡습니다. 대신 가장 큰 단점이 실내나 지하에서는 아예 안 되세요.
그래서 GPS 방식, 지금 저희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GPS 방식만 가지고서는 밖에서만 위치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실종은 대부분도 밖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만으로도 보완을 하실 수 있긴 한데, 실내나 지하에 있을 때 치기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될 때, 그런 경우에도 스마트 지킴이는 HPS라는 다른 방식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내에 있을 때도 밖에서처럼 오차범위 5m에서 10m 이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오차범위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정확한 위치값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건강 정보, 요 화면 이렇게 보시면 밑에 요 삼선 바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은 시간대별로 보내준 위치 정보와 이때 당시에 착용자의 착용을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심박수나 산소 포화도 같은 건강 정보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대별로 저희 기본값은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정보를 보내주는데, 지킴이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별로 올라오는 정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받으신 제품은 여기 버튼 보시면 현 위치라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현 위치라는 버튼이 있고, 현 위치를 누르시면은 착용자의 현재 위치를 아무 때라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대신 이 현 위치를 받으신 다음에 현 위치를 안 누르시고서 계시면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한 시간대마다 올라오는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고 싶으시면 현 위치를 누르면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런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를 쓰실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주의하실 점이, 물론 IT 제품이고 굉장히 뭐 대기업 통신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위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신 실질적으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제품은 지금 보호자분들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세요. 절대 이런 배회 감지기 같은 보조기기들은 스마트폰을 직접 쓰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배터리적인 측면이 제일 크고요. 대신 그런 부가적인 부분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착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처럼 0. 몇 초 만에 위치가 확 뜨고 그러진 않습니다. 최소한 정보를 받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표시를 하지만 1분 정도 전후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쓰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서 막 눌렀는데 안 된다고 조급하신 거는 이해를 하지만 기계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몇십 초에서 뭐 1분 정도는 소요될 수 있다는 거는 고려를 하시고서 쓰시는 편이 맞습니다. 김시원 네. 착용하신 거죠? 네? 착용자 이름 김시원이요. 네네. 04 하나하나 36. 청결하게 2004. 아니요, 2004. 이렇게 지도에서 이제 위치값이 표시된 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킴이 어플에서의 모든 설정 부분은 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이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맨 처음에 위치 수집 정보 주기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1시간에 한 번씩 무조건 신호를 보내주게 돼 있고요. 30분 단위로 줄이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 사이 간격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필요하시면은 현 위치 누르셔서 아무 때나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위치 정보 그 다음 부분에 아까 설명드렸어요. 안심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안심존은 눌러보시면 특정 지역 세 군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는 수시로 넣거나 빼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 반경의 200m 안에 아니면 크게는 5km 안에 진입을 했는지 아니면 진입 그곳에서 벗어났는지를 따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이나 아니면 학교나 시설 매일같이 가는 데가 있으면 안심존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그곳에 도착했는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알림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지킴이는 보호자 한 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최대 지킴이 단말기 하나를 5분의 가족이 동시에 보실 수 있으세요. 이 5분은 뭐
가까이 계시는 뭐 부모님이 보시고 다른 뭐 친척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이분들을 수시로 뺐다가 아니면 추가했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5명 내에서만 관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말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할 일이 있을 때 경찰을 초대해서 경찰한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아까 연결하신 것처럼 012번호를 직접 넣으신 분들이 아까 거기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그 관리자 설정 부분을 누르시면은 마스터 관리자라고 표시가 돼 있으실 거예요. 마스터 관리자는 이렇게 전화번호를 다 넣고 입력하신 보호자가 마스터 관리자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설정 부분을 모두 직접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다른 보호자분들은 설정 내용을 바꾸지는 못하세요. 그냥 위치 정보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 마스터 보호자가 다른 관리자들 보호자분들을 추가하실 때는 통지마스피의 관리자 설정 부분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초대하실 분의 핸드폰 번호, 연락처를 넣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보내졌을 때 그분 핸드폰에 어플이 설치가 돼 있으시면 그럼 위치 같은 거다 어플로 단말기 자체가 지금 추가하신 것처럼 바로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어플이 설치 안 돼 있으시면 어플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플 저 따라서 보셔도 돼요. 책임자 전화번호는 있으시면 놓고 아니면 자릿수만 맞추셔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그 어머니 보호자분 핸드폰 번호 그냥 보시면 되세요. 스마트 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위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기능 외에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등록해놓으시면 이 긴급 메시지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상용구가 표시가 되고요. 보실 이 상용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체크하시고 보내시면은 화면의 진동과 맞게 화면에 이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단문 문자도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단문 문자는 길게 우리가 쓰는 핸드폰처럼 긴 그 SMS 문자를 쓰시지 못하세요. 이렇게 짧은 단문들, 뭐 지금 뭐 걱정이 되니까 뭐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걱정되니까 그 자리 꼭 계세요. 이동 어디 움직이지 마세요 같은 단문 문자 메시지만 문자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신고 버튼은 이거는 공공기관 경찰이나 시청 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랑 연동이 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동대문은 아직까지 그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향후에 추가될 때 쓰실 수 있는 버튼이니까 신고 버튼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SOS는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말기를 착용하고 있는 착용자가 보호자한테 뭔가를 요청을 할 때는 이 단말기 아까 전원 켜는 버튼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은 보호자한테 SOS 응급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착용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응급 호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인지해서 보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착용한 자제분들이나 착용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꼭 항상 시계를 차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상황이 뭔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SOS 이 버튼만 누르는 것만 기억하게 안내를 해서 교육을 시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분들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긴급 문자 메시지나 이런 기능들은 여기에 화면에 떠서 볼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조금 그런 소통까지 어려운 경우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건 부가적인 기능으로 보시고 대신 착용자한테 교육을 하실 때는 SOS 꼭 5초 무슨 일이 있으면 5초 동안 꼭 누르면 핸드폰에 정확한 위치가 뜨니까 그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사람들이 가셔서 케어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보조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건 안짝으로 해서 어쨌든 선생님, 네. 제가
시험이나 시험에서 그거 자체를 못 하거든요. 네. 차고만 있어야지 뭐. 차고만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지킴이는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착용자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건 착용만 하게 하시고 보호자분이 스마트폰에서 다 제어를 하시는 방식이세요. 그러니까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뭐 그 경증이나 중증 여부 차이에 따라서 SOS를 보낼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있지만 모든 걸 다 활용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요. 현재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단말기 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단말기의 배터리 상태나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아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 보이니까 배터리는 최소한 뭐 외부에 나가 있다 그러면 한 20-30분 20-30% 이내로 떨어지면은 물론 추가적인 알람이 옵니다. 배터리가 얼마 이하니까 배터리 확인하시라고 추가 알람도 오지만 그런 배터리 부분은 뭐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수 얘기 드렸지만 지킴이2는 그 거의 완벽한 생활 방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착용 상태에서 샤워하시고 목욕하시고 밤새 차고 있으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계 이런 전자기기는 물하고 친해서 좋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하시고 그리고 물에 담그고 그래서 작동을 잘 안 한다. 그래도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니까요. 우선 착용 중에 그 관리가 안 돼, 저희가 이제 보증을 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파손하고 분실입니다. 물론 분실은 밖에서 어떻게 잃어버리신 거를 그것까지 저희가 보완을 해드리진 못하는데 착용이 시계 자체가 안 보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일단 위치 찾아서 보세요. 현위치 누르시면 보호자분 켜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보호자분이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손 뭐 저희가 최대한 그 안전성을 고려해서 만들었지만 이런 디스플레이 액정이 있고 터치가 있다 보니까 파손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으세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파손을 걱정해서 너무 쓰는 것 자체를 제약을 하시면은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잘 착용을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무조건 착용만 오래 꼭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고 파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사용기간 내에는 그 파손이 일부 있더라도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도록 조치를 노력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부담 갖고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급받으신 여기 장애인 지원센터랑 계약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지킴이는 통신요금 2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받으실 때부터 앞으로 2년 동안은 다른 추가적인 비용을 내시거나 그런 거 없이 다 착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2년이 넘어가시면은 센터에서 그때 또 추가적인 사업에 따라서 비용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시면 개인적으로 월 3,300원씩 요금을 내시면서 매달 더 쓰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런 충전식 배터리의 한계성이 2년 정도를 쓰시면은 수명이 조금씩 줄어드세요. 지금 이제 이틀 정도 쓰시는데 그때 되면은 2년 정도 후에는 하루 이내로 좀 줄어드실 수가 있고 이게 시간이 너무 짧으면 또 불편하시니까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쓰시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즘 스마트폰도 뭐 2년 정도 쓰시면 다른 기능이 아니라 배터리 때문에 교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제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용기간 내에 고장이 나거나 기능적으로 모르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저희 연락처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어플에도 고객센터 전화번호, 설명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그게 어떤 경우든 파손이든 뭐가 안 되든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실종이 나도 보호자분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경찰에다 연계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잘 모르시거나 기능적인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혹시나 그래도 기계 제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 제품을 드렸지만 물론 불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새 거 다 교체해드려요. 교체해드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심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업체 연락처 따로 문자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네. 저희 연락처 드릴 그리고 테니까요. 선생님 오늘 그 십자를 한 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죠? 그럼 이거 네네. 저희가 지금 드린 부분은 또 이거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시간 제약상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자세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어플 맨 처음 화면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삼성 표시 있으세요. 그거 이렇게 당기시면은 사용 설명서 있습니다. 얘가 얘로 보는 그 설명서 안에 제가 드린 설명도 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보호자님이 천천히 좀 보시고서 지금 종이로 되어 있는 설명서는 보냈는데 이 기계에 대한 설명이 좀 주로 돼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은 이 어플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설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용자분이 기계를 가지고서 직접 조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자분의 어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 표시 여셔서 거기서 사용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12월 초쯤 되면은 SK텔레콤에서 직접 제작한 이 어플에 대한 설명서가 동영상으로 따로 제공이 되실 거예요. 그때 저희가 유튜브 링크 걸어서 안내가 다시 나가니까요. 그때 동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잘 모르시고 그러시면 일단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끄는 법 좀 한번 알려주세요. 전원은 일단은 이런 배회 감지기류는 전원은 끄시는 게 아니세요. 위치 정보를 항상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끄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끄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킴이 전 모델 같은 경우는 끄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지금 2는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종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해서 전원 버튼을 넣었는데요. 아까 그 SOS 버튼을 눌러서 시계 화면을 활성화시키고 맨 끝에 설정을 가세요. 정보 말고 맨 끝에 설정 부분 들어가시면은 아니 잠자는 시간에는 꺼도 더 이렇게 좋을 것 전원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맨 아래. 같아요. 안전하게 네, 설정. 예, 설정 들어가서 제일 아래로 보시면은 종료 버튼이 있어요. 아, 전원 예, 거기에서 종료하시고요. 만약에 기계 자체가 뭐 했는데 화면이 잘 안 된다, 시간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경우 있으시면은 핸드폰처럼 그렇게 종료했다 떴다 키세요. 키시는 건 똑같이 여기 똑같이 5초 이상 눌러서 키시고. 그래서 스마트 이런 IT 기기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켜 있어야 되는 제품들은 뭔가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도 껐다 키듯이 얘도 껐다 키시면은 그때부터 정상 조치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대처 방법은 알고서 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일단 전원은 일단 기본적인 설명 부분들은 저희가 시간관계상 이 정도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안전 지킴이다 보니까 목적이 네. 계속 켜 있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외출을 하지 않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제 집에 계속 있다 보면 굳이 안 켜도 문제가 그렇게 사용한 사람하고 집에 있어도 그냥 계속 켜놓은 사람의 수명에 좀 차이가 나잖아요. 배터리 수명. 그렇죠. 전자제품이라서. 근데 전자제품이 이런 배터리로 되어 있는 제품이 너무 꺼놓는다고 네. 배터리 수명이 늘지 않으세요. 아, 그럼 장기간 꺼놓으시면은 네. 배터리 수명이 반토막 납니다. 그럼 위로 안 써도 켜는 게 낫겠네요. 켜놓으시고 충전도 너무 원래 이게 절대 충전을 이렇게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충전기에 계속 걸어놓지 마세요. 배터리 수명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정해놓고서 충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꺼놓으시는 이유가 나갈 때 이제 배터리 수명도 좋게 하려고 네. 이렇게 놓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는 가정 따라 좀 틀리세요. 본인이 그냥 본인 의지로 계속 밖에 나갈 수 있는 연령대시면은 착용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걸 권해드리고 네. 물론 보호자분이 항상 계획 하에만 나가신다 그러면 보호자분이 챙기시면 되니까 그 평상시에는 집안에서는 그냥 풀러놓고 나가실 때만 챙기시는 방법도 괜찮으시죠. 그때는. 그러면 방금 선생님처럼 저녁에는 잠자는 시간이 공백기가 길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냥 켜놓으라는 건가요? 보통 밤에 수면 때 착용을 하고서 주무실 게 아니면은 네. 그때 밤에 충전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밤에 그냥 잘 때 빼서 충전해 이게 놓으셔도 충전이 가득된 상태에서는
충전 가득 돼 있으시면은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시간 너무 이렇게 오래 충전을 하는 거는 며칠 동안 계속 충전 상태로 있거나 너무 며칠 동안 일주일 한 달 이상을 꺼놓거나 그런 얘기일지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수명의 차이를 좀 줄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착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래 개발 의도가 그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치매 어르신들 증상 중에 하나가 밤에 혼자 나가시는 증상이 제일 많으세요.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착용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지금 보호자분이 밤에 좀 아이가 어리거나 그래서 밖에 혼자 나갈 염려는 오밤중에 크게 없다 그러면은 밤에는 충전용으로 그냥 꺼놓으시고 빼놓으시고서 뭐 낮에 활동할 때만 착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은 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애는 자폐가 좀 심해서 이렇게 일부러 뜯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요새는 쿨푸시 같은 걸로 가볍게 네네네. 이렇게 좀 덮어놔도 예, 예. 이렇게 문제는 안 될까요? 네, 전혀 문제 안 되세요. 아, 지킴이는 배터리 방식이지만 그런 화재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과열 방지 센서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 자체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전제품 배터리 있는 상품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막 물고 그러면 잘못하면 배터리 과열되거나 문제될 수 있는데 열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위치 정보나 그런 것도 지킴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옷 입는 정도로는 신호를 뭐 정확하게 뭐 덜 받고 그런 정도는 전혀 아니세요. 아니 저는 이제